반갑습니다. 박간의 오상입니다. 쭈미코입니다. 毎度あり。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 키엔스입니다. 아마 이 키엔스라는 기업을 아시는 분은 잘 아는 기업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기업이에요. 예, 일본 사람도 모르는 분 계십니다. 많이. 일본 사람도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예. 그런데 일본에서 대학생들 중에서 특히 나는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정말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친구들은 한 번쯤은 입사 원서를 넣어봤을 만한 기업. 그게 바로 키엔스입니다. 이 키엔스라는 기업은 참고로 여러분 오사카 기업입니다. 예, 오사카 기업이고 일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외자계 기업이야? 아 맞아. 용어니까. 미국 기업이야 이런 말 하는데 음. 오사카 토종 기업입니다. 일본에서는 오사카 음. 기업. 예. 뭐 한국에서도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키엔스라는 워딩을 가지고 구글링이라는 표현을 쓰죠. 검색을 많이 때려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뉴스. 아 한국말로? 키엔스를 치고 뭐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그다음에 구글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 분석가 뉴스를 봤는데 하나같이 열이면 열 하나같이 다 이 키엔스에 대해서 정말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써놨더라. 어떤 경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기업의 미래는 저 키엔스를 따라가야 된다. 한국 기업이 봐야 될 미래가 있다. 다른 일본 기업들은 쳐다보지 마라. 키엔스라는 기업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돼? 벤치마킹을 따라가야 된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림에 그린 듯한 기업의 모범형. 이런 기업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특이한 기업입니다. 왜 특이한 기업이냐면은 일본에서 제일 부채가 많은 기업 중 1위가 소프트뱅크란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뭐 동경전력이라는 나라 얘기인데 아무튼 소프트뱅크는 일본에서 제일 부채가 많은 회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이 키엔스라는 회사는 부채가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총자산, 순자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총자산의 90% 이상이 순자산인 기업이에요. 이 키엔스라는 그룹. 건실경영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빚이 없습니다. 네, 사내 유보금이 일본에서 베스트 5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베스트 5 안에 드는 기업. 이 키엔스라는 기업. 여러분들에게 이 키엔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좀 이제 꿈 있잖아요. 꿈을 좀 키워드리기 위해서 우리 방송에서 주식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키엔스 그렇죠. 주식을 잠깐 보여줄게요. 이게 키엔스 주가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67,440엔 1주. 1주에 67,440엔. 2015년인데 이게 2015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키엔스 주가입니다. 예. 지금 한 주에 67,440엔 우상향 중에 상당히 우상향입니다. 5년 사이 3배 정확한 표현이네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기업 규모를 얘기할 때 어떤 얘기합니까? 주가 총액 얘기하죠. 시가총액이죠. 8.2조 엔. 대한민국으로 치면 82조입니다, 여러분. 시가총액이. 참고로 키엔스보다 시가총액이 많은 기업은 삼성밖에 없습니다. 삼성 말고 이 키엔스보다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없어요. 그 정도로 큰 기업입니다. 잠깐만요. 우선 저는 이 회사는 취업 활동했을 때 알았는데 그때는 2010년, 11년도였어요. 그때 이거 사고 있었으면 추미코가 옛날에 이 키엔스를 2010년도에 샀으면 추미코 2010년도에 추미코 만엔이에요. 그러면 지금 6만엔이니까 6배네. 이 정도로 어떻게? 주식 자체가 떡상을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더 떡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이 키엔스라는 그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조명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키엔스는 毎度あり。 하하 저도 200주 가지고 있어. 주주다! 그래가지고 이 키엔스라는 그룹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랑 모르시는 분들이랑 상당히 갭 차이가 큽니다. 왜 갭 차이가 크냐면은 이게 외부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깔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키엔스는. 자, 주가가 5년 사이에 3배가 올랐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더 대단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입니다. 내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작년 매출이 있잖아. 작년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5.2조입니다. 키엔스가. 적당하죠. 5.2조.
5.2조 정도 매출인데 여러분 영업이익이 얼마나 된 줄 알아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이 5.2조야. 영업이익이 3조예요. 응? 매출이 5.2조인데 영업이익이 3조예요. 지구상에 이런 기업이 있을까? 참고로 여러분 여기도 직종은 메이커입니다. 일단 이것만 듣더라도 뭔가 좀 상당히 신기하죠. 예, 60% 순익 60%를 남겨먹는 회사입니다. 순익 60%를 남겨먹는데 일본에서 제일 연봉이 센 회사입니다. 자, 이것만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가총액 한국에서 삼성 말고 이거보다 큰 기업이 없고 일본에서 연봉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60%가 넘는 영업이익이 60%가 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부채 비율이 총 자산의 10%도 안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뭔가 미래가 있는 것 같다. 이건 우리도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갑시다. 이것만 놔두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도 들어갑시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한가요? 냄새나. 냄새가 나. 냄새가 나 갑자기? 자, 이게 내가 한국에서 내가 검색을 하다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으로. 한국 검색 어떤 정보가 나올 거야 해가지고 한국 뉴스를 검색을 하다가 그 한국에 있는 경영 컨설턴트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직원 평균 연봉이 무려 2억 원이 넘는 회사가 있다면 믿겠는가? 임원의 친민척은 입사할 수 없는 회사가 있다면 믿겠는가? 영업이익률이 50에서 60%인 경이적인 회사가 있다면 믿겠는가? 공장을 갖고 있지 않는 시가총액 5위의 회사가 있다면 믿겠는가? 맞아요. 시가총액 5위거든요. 현금 보유가 총 자산의 3분의 1인 기업이 있다면 믿겠는가?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이 말이 모두가 다 맞습니다. 믿겠는가? 이 믿겠는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기업이 이 키엔스라는 그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키엔스 같은 이런 이제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는 회사는 금융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게임 만드 이런 회사 말고 없습니다. 이 회사는 제조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언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팹리스. 일본어로 하면은 파브레스. 팹리스면은 이걸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팹리스를 들으면 여러분이 정확한 언어는 반도체 관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일본에서 팹리스, 일본어로 파브레스라고 하는 기업들은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물건을 파는, 그러니까 즉 말하는 제조업인데 제조는 자기들이 하잖아요. 설계라든지 판매라든지 그것만 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은 밖에서 사오는 거야. 공장에서. 그래서 파는 기업. 이거를 이제 팹리스, 파브레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조업이에요. 흔히 말하는 공장이 없는 제조업. 그게 이 키엔스입니다. 팹리스. 참고로 일본에서도 이 팹리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공장형 제조업 유명한 기업이죠. 세가, 닌텐도. 예. 진정한 각기업. 진정한 각기업이야? 뭔가 네, 팬미스 감사합니다. 파운더리 TSMC 삼성전자. 애플이죠. 애플. 유코짱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OEM이 아닙니다. OEM이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기업에서 보면 이제 OEM을 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업 자체를 OEM으로 말하지 않고 팹리스를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이라는 표현을 일본에서 많이 씁니다. 파브레스 기업. 그래서 이 파브레스 기업인데,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질문입니다. 팹리스 기업이라서 영업이익률이 60%가 나와요? 아무리 팹리스 기업을 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60%가 나오고 부채 비율이 10%가 안 되고 그게 됩니까?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닌텐도도 이렇게 안 나오고 그게 나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아까도 맞잖아요. 매출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82조고 아까 매출이 제가 얼마나 했죠? 매출이 5.2조잖아. 매출이 5.2조인데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82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 매출이 5.2조인데 영업이익이 3조. 무려 영업이익이 60% 이상. 그 다음에 일본에서 연봉이 제일 세요. 참고로 평균 연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에서. 예. 국내 먹이업도 사업부에 따라 팬리스 굴리는데 갑질아오.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인데 평균 연봉이 우리한테 2억입니다. 2억입니다. 그래서 이 키엔스라는 회사를 두고 평균 2억입니다. 예. 평균 연봉이 2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센 회사죠. 예. 일본에서도 이 키엔스한테 이길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 모든 기업 통틀어가지고 예를 들어 신입사원에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정년 퇴임 때까지 버티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생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일본에서. 키엔스라는 회사는 평생 임금이 약 7억 엔이 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돈 70억을 벌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정년 퇴임 때까지 다니면 회사에 셀러리맨이. 혹시나 마지막까지 있었으면 이론상 70억 이상을 벌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연봉, 그 다음에 팸리스, 부채 비율도 적고 시가총액도 높고 주식은 우상향, 숫자를 보는 사람들은 이 기업을 깔 수가 없습니다. 아 맞아요. 숫자. 숫자만 보면은 이 기업은 깔 수 있는 군더더기가 없는 기업이에요. 경영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기업이 키엔스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 저런 식으로 해야지 미래가 있다는 말 하는데 하하 참 정말 놀라운 일이죠. 참고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毎度あり 예. 자, 이 키엔스인데 자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한 팸리스인 건 일단 알았어. 제조업인데 자기들이 공장을 가지지 않고 외부 위탁으로 물건을 받아서 파는 회사. 자기들이 물론 설계는 하지만 그런 회사인데 자, 뭐 어떤 걸 팔까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까?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3.0. 4.0 못 들어봤네요. 오케이. 자, 그럼 알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들어봤습니까? 스마트 팩토리 혹은 스마트 공장. 공장의 자동화. 공장의 오. 자동화. 예, 공장의 자동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 일단 공장이 자동화가 되려면 사람은 없어야 되겠죠. 자동화가 되려면 사람 있으면 수동화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자동화 생산 설비가 필요하겠죠. 그죠? 오. 자동화 생산 설비에 필요한 장비 중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갈까? 정답은 그렇죠. 센서. 오. 그 센서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센서 말고 공장에 이제 들어가는 뭐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하거든요. 이미지 관련해서 뭐 그것도 센서지만 카메라는 여러 가지 하는데 제일 유명한 건 센서입니다. 아니 센서 그거 팔아서 매출이 5조고 영업이익이 3조? 센서 팔아서 그게 가능해? 키엔스는 가능합니다. 다른 기업은 못해도 키엔스는 가능합니다. 이 기업 자체는 오사카에 있는 한 사업가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 회장, 창업주는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 창업주는요. 은퇴를 하고 그냥 키엔스 주식의 17%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서 제일 부자 기업가가 1위가 유니클로 회장, 2위가 손정희 씨. 그런데 3위가 있잖아요. 누군지 압니까? 이 아저씨예요. 키엔스 회장님. 은퇴한 회장님이 키엔스 주가가 떡상을 해가지고 일본 어떻게? 부자 3위입니다. 포브스에도 올라왔습니다. 네, 세계 부자에도 들어옵니다. 누구야? 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안 나오거든요. 언론이 안 납니다. 인터뷰 안 해요. 기사 안 해요. 민간인이에요. 타키자키 타케미츠 아저씨. 타키자키 타케미츠. 타케미츠 씨. 타키자키 씨. 유명한 사람이지만 아무도 그 아저씨를 본 적이 없죠. 할아버지인데 안 나오거든. 인터뷰도 안 하고. 45년생. 이 키엔스의 근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경영에 말을 한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뭐지? 뭔데 저 할아버지가 부자 3위지 일본에서? 맞아. 위키피디아도 별로 정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건 일본 정보가 없습니다. 없어. 없습니다. 뭐지 이 위키피디아? 그 나무 위키 같은 거 있는데 정보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창업주 할아버지가 키엔스의 근간이 되는 회사의 사원이라고 하죠. 아니면 경영 이론, 경영 원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게 내가 일본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키엔스의 경영 이념은 사이쇼노 시온도 히토데 사이다이노 후가가치오 아게르. 한국어로 번역. 최소의 자본과 사람으로 최대의 부가가치를 만든다가 키엔스의 경영 이념입니다. 최소의 자본과 사람으로 최대 부가가치 창출. 맞아요. 그거 할 수 있으면 좋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부가가치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라는 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부가가치를 낸단 말은 그 말인즉슨 경쟁업체랑 차별성을 둔단 말입니다. 차별을 둬가지고 경쟁업체랑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부가가치를 더해서 경쟁에서 이기겠다.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런데 말로는 쉬운데 그게 되나요? 그게 됩니다. 키엔스. 너무 신기해요. 아니, 왜 안 될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걸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독일계 센서 회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 경쟁 회사가 키엔스였어요. 나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이길 수가 없는데 그 이야기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예. 자, 그런데 이 키엔스라는 회사는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키엔스라는 회사를 일본어서 검색을 하면은 이런 말이 항상 나옵니다. 20대에 연봉 1억, 30대에 집을 산다. 그리고 40대에 그렇죠, 묘비를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키엔스. 들어본 예.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죠. 예. 20대에 연봉 1억, 30대에 집을 사고 40대에 묘비를 세운다. 누구 묘비요? 니 묘비요. 예. 자기 묘비를 세운단 말입니다. 즉 뭐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한단 말이죠. 40대. 바이바이. 이게 이제 키엔스의 이제 말인데, 예. 짧고 굵게 갈려나간다. 40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상당히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블랙 회사인가?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또 애매합니다, 여러분. 키엔스라는 회사가 상당히 급여도 많이 주고, 사실상 이게 평균 연령이 30대입니다. 회사의 평균 연령대가 30대 초반입니다. 32살 정도가 키엔스라는 회사의 평균 연령대거든요. 사람이 젊죠.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하지. 회사의 평균 연령대가 젊다는 거는 오래 못 버틴단 말. 아니면 빨리 그만둔다는 말. 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렇죠. 예, 그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물론 오래 다닌 사람도 꽤 있습니다. 키엔스 회사에.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주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키엔스 아까 제가 매출이 5조가 넘는데 영업이익이 3조라 했잖아요. 오상 영업이익 60%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요? 키엔스는 비싸요. 키엔스는 동종 타사보다 제일 비쌉니다. 제일 비싼데 못 이겨? 제일 비쌉니다. 제일 비싼데 제일 많이 사요, 사람들이. 똑같은 예를 들어 비싼 스펙이 있잖아. 비싼 스펙에 비해서 제일 비싼데 참고로 다른 회사는 그보다 반값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을 할 때 키엔스는 절대 DC를 하지 않습니다. 할인을 안 해주고, 다른 회사는 많이 사면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많이 사시면 이번에 제가 좀 할인을 넣어줄게요.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키엔스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인 없습니다. 신기하네. 거기다가 접대도 안 됩니다. 고객사에, 흔히 우리가 접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고객사에 넣을 때 어떻게든 좀 영업을 성공시키게 접대를 하는데 키엔스는 접대 비용이 없는 회사입니다. 접대를 할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60%가 넘고 물건이 미친 듯이 팔려요. 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들어도. 좀 이게 들으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경쟁사보다 물건이 제일 비싼데 제일 많이 팔리고 가격도 안 깎아주는데 제일 많이 팔려요. 제품이 좋나요? 아니에요. 에? 제품이 질이 좋아요? 아니에요. 주민고. 에? 키엔스는 메이드 인 재팬도 있지만 메이드 인 그 다른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왜 사, 그러면? 왜냐면 키엔스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키엔스가 제품이 좋냐고 난 자신 있게 알겠습니다. 동종에서 키엔스보다 좋은 제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제품보다 비쌉니다. 에? 왜 사? 뭐 정치가 개입되어 있나요? 독점인가요? 아니에요. 자유경쟁입니다. 제품도 제일 좋은 거 아닙니다. 음. 하지만 가격은 제일 비쌉니다. 음흠. 하지만 제일 팔립니다. 영업맨다. 정답. 키엔스는 총 사원의 반 이상이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의 키엔스. 키엔스의 영업을 두고 상당히 이제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물론 영업도 힘이지만 이 뒤에서 제품 개발,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일반 사원부터 해서 키엔스 사람들은 여러분 다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물건은 경쟁사보다 품질이 좋냐? 아니에요. 경쟁사보다 가격이 싸나? 아니에요. 그런데 경쟁사보다 많이 팔아야 됩니다. 어떻게 팔아? 어떻게 팔아? 생각을 해봐. 야, 진짜 어떻게 어떻게 팔아 이걸? 경쟁사보다 가격이 좀 싸면은 아니야. 우리가 제일 비싸. 그럼 좀 어떻게 좀 맞잖아. 어떻게 팔아? 그렇기 때문에 이 키엔스라는 회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 키엔스의 전략, 키엔스라는 회사가 어떻게 물건을 팔고 나니까 키엔스는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까? 맞아. 너무 궁금하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죠?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 키엔스는요. 영업사원이 회사의 반 이상인데 중도 채용으로 영업사원은 뽑지 않습니다. 에? 중도 채용은 격리, 기술, 그 다음에 뭐 유지, 보수 이런 정도인데 중도 채용은 안 봅니다. 올리 신입사원만 영업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키엔스. 근데 이게 키엔스의 전통 중에 하나죠. 근데 영업력으로 제품을 팔아요? 그런데 영업 힘으로 제품을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키엔스 일본에서는 그게 일본의 키엔스의 전통입니다. 이게 좀 신기하죠. 물론 해외 지사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해외 지사는. 근데 일본에서 맞아요. 키엔스 일본에서는 예. 그리고 이 키엔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에 연봉 1억, 30대에 집을 살 수 있고 40대에
어떻게 더? 묘지가 세운다. 무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취업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호불호가 상당히 갈립니다. 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어떤 회사길래 40살에 무덤을 산다, 무덤을 세운다 이런 소문이 들겠어. 불안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학생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20대의 연봉 1억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왜? 20대. 일본 대학생들은 군대 안 가요. 남학생들 기준으로. 23살에 취업을 해서 25살에 연봉 1억이에요. 25살에 다른 친구들은 집 하나 구해가지고 편의점 도시락 먹을 때 자기는 연봉 1억이니까 BMW, 뭐 렉서스, 캐시로 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 들어요. 그래가 이제 연봉 1억에서 2억 가는 게 금방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키엔스라는 회사에 응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 갈려나갑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 중에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키엔스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나는 키엔스가 정말 좋았다. 나는 키엔스가 정말 최고였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익명의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거기는 사람이 다닐 곳이 안 됩니다. 나는 거기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려요. 근데 공통점이 말 한마디 있습니다. 뭐? 돈은 원 없이 벌 수 있습니다. 자, 사원들은 고연봉이고 그런데 파는 물건은 동종업체보다 제일 비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궁금하잖아. 영업 비밀을. 그래서 키엔스 출신들은 다른 기업에서 프리패스로 다 들어갑니다. 상사, 투자은행, 컨설팅, 유명한 일본 기업 있잖아요. 골라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키엔스 출신이란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 어려운 영업을 하는 친구, 저 친구는 저 정도 고연봉한 친구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 전직 시장에서, 이직 시장에서 키엔스 출신은 상당히 대우를 받습니다. 어떻게 파느냐? 영업이. 키엔스는 업무가 너무 빡시나요. 그러니까 공식 사이트, 취업 사이트 있잖아요. 키엔스 취업 사이트에 이런 게 있어요. 이 회사가 그렇게 빡시다던데 진짠가요? 그 앤서에는 키엔스 공식 답변. 키엔스는 사람마다 차이마다 있겠지만 그렇게 빡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9시 반 이후에는 회사에 일절 있게 못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원 귀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뭐 일이 빡시다거나 그런 거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9시 반 이후로 일을 못해요. 일하는 거 원천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좀 하나 더. 괜찮잖아 그러면. 연간 휴일이 126일입니다. 일본에서 연간 휴일이 126일이면 많은 회사거든요. 그리고 1년에 총 3번 9일 연속 휴가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잖아. 나쁘지 않지. 들어보니까 그럼 괜찮은데라고 지금 사람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한국처럼 휴가 내고 출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시면 감사합니다. 가시면이 감사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키엔스. 방 9시 반까지는 좀 힘들지만 연봉 1억 있으니까 1억 이상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를 까봅시다. 키엔스는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채용 사이트에 이걸 적어두지 않습니다. 뭘 적어두지 않냐면은 이 근무 조건표 있잖아요. 신입사 모집하는. 다 좋은데. 다 좋죠, 춤 있고. 그런데 춤 있고 여기 있잖아요. 몇 시 출근, 몇 시 근무가 왜 안 써 있어요? 키엔스는 춤 있고 예. 7시 반까지 출근해야 됩니다. 14시간 근무? 14시간. 그리고 키엔스 영업직으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키엔스 영업직은 주 5일 근무잖아요. 주 3일은 외근, 주 2일은 내근입니다. 주 오. 3일 외근은 키엔스의 영업은 이제 지역 영업입니다. 이틀은 안에서 뭐 하느냐? 전화를 해서 3일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떻게? 약속을 잡아야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화를 몇 통 할 것 같아요? 하루에 100통을 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약속을 봐서 이제 외근을 나가잖아요. 그럼 아침에 회사 나왔다가 나가야 됩니다. 키엔스는 회사 나왔다가 회사에 이제 차량이 있습니다. 키엔스 차량 프로복스인데 그 차를 타고 나갑니다. 토요타 프로복스. 이제 뭐 짐 싣는 차가 있어요. 나가는데 그렇죠. 들어오면은 밤이죠. 뭐 오상 외근 나가면 개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키엔스의 외근은 분 단위로 1보를 써야 됩니다. 8시 4분 회사 출발, 8시 몇 분 고객사 도착, 8시 몇 분 미팅 시작, 8시 몇 분 미팅 끝,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돌아온 시간, 그 다음에 출발한 시간, 고속도로에 진행한 시간, 그 다음에 이걸 모든 걸 다 분 단위로 적어야 됩니다. 키엔스는. 그리고 돌아가면 이걸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상사랑 또 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키엔스라는 회사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회사 경영 이념이 뭐라 했죠? 최소의 자본과 사람으로 최대의 부가가치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담당하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키엔스 사람들은 오히려 회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왜? 일이 안 끝나거든요. 엄청나게 빡셔요. 자, 그런데 할당이란 게 있어요. 할당. 할당이란 게 뭐냐면은 영업이면은 팔아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그 사원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할당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키엔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연봉 우리한테 2억. 그렇게 고연봉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여금이 연 4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키엔스는 특이한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의 10%를 전 사원의 상여금으로 돌립니다. 즉 뭐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올라가잖아요. 그 영업이익의 10%를 여러분들에게 환원해 드립니다. 오. 그러면 회사원들, 제가 열심히 일 안 하면 내 보너스가 줄어요. 내 밑에 사원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보너스가 줄어. 내 상사가 물건을 팔지 않으면 내 보너스가 줄어요. 그래서 키엔스는 한 명의 유능한 영업사원이 필요한 회사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해야 돼요. 모두가 똑같이 팔아야 됩니다. 이게 이 회사의 특이한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물건 판매는 판매량이라는 게 있잖아. 키엔스는 판매량보다는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많이 팔아야 됩니다. 네, 우선 그거는 너무 배가 아프다. 매일 배 아프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성공 있잖아. 성공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물건을 팔았으니까 이런 영업 방식이 효율적입니다를 공유를 치고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거를 합니다. 키엔스에서 제일 유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롤플레잉이 있습니다. 롤플레잉. 자기 노하우를 다 공개해요. 공개합니다. 오. 고객사한테 물론 프레젠을 하기 전에 롤플레잉을 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리뷰를 때립니다. 진짜 사는지 안 사는지 자기 같은 모의 시합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모의 시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키엔스라는 회사가 아까 나는 너희 회사가 내년에 필요한 물건을 알고 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키엔스는요. 공장에 센서, 예를 들어 센서를 납품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센서를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회사 제품이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고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그 귀사의 라인에 이게 딱 맞을 것 같으니까 저희 걸 사주세요. 저희 거 물건이 싸요. 이 정도로 말하면 일반적인 셀러리맨입니다. 맞아. 근데 키엔스는 다릅니다. 키엔스는 일단은 자기 제품을 필요하다는 거를 자기들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달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게 키엔스의 영업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라인에 들어갑니다. 저도 라인 보죠. 영업 센서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그 기계를 돌리는 사람들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영업사원. 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이 공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장 라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머리에 넣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경쟁사 제품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머리에 넣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있잖아. 예를 들어 제품. 기존에 있던 제품에 비해서 어떤 효율성을 강조를 시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공장은요. 공장에 물건을 센서를 납품하던 라인에 달잖아요. 그게 물건이 비싸고 안 비싸고는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왜? 센서를 달았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해. 그럼 라인이 1시간 멈춰. 1시간 멈추는 비용이랑 비교해서 저 부품이 얼마나 비싸더라 하더라도 1시간 안 멈춰. 가동률이 올라가. 공장의 가동률이. 키엔스 걸 쓰면은 저희가 오히려 기존보다 가동을 올려드릴게요. 그럼 듣고 있다가 그건 그렇지. 거기다가 공장에 일하는 아저씨한테 물건을 팔지만 그게 아저씨 돈이에요? 아니 회사 돈이에요. 우리 라인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기술직 그 다음에 구매 영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돈이 아니 회사 돈이에요. 회사 돈이면은 회사가 공장을 돌렸을 때 가동률이 몇 프로일 때 나오는 돈이 계산이 나오잖아. 그치? 가동률이 올라가고 가동률이 안 떨어지면은 회사 이익이 올라가니까 부품값이 비싸더라 하더라도 이거랑 딱 또이또이를 쳐가지고 이거 비싸더라 이거 다는 게 낫네. 그러면 니 거 주세요 가 되는 거겠죠. 이게 일단 하나. 아까 우선 더 좋은 제품 있어요라고 했었잖아. 키엔스코가 제일 좋은 제품 아니에요라고. 춤이고 간단합니다. 경쟁사가 더 좋은 제품을 갖고 있잖아요. 그 좋은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공장 아저씨가 알아야 되겠죠. 공장 아저씨가 모르는 걸 영업사원이 알려준다면 그럼 제일 좋은 제품 갖고 있는 회사 영업맨도 그거 할 수 있었으면 그렇죠.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걸 이해를 시켜 상대방이 모르면 못 써요. 근데 키엔스는 그걸 압니다. 왜? 자기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든.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 제품 공부해야 되네. 당연하죠. 우와.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가전. 이걸 컨설팅 영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맞아 맞아. 컨설팅 영업. 상대방이 흔히 말하는 키엔스를 쓴 사람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등이 가렵잖아요. 등이 가려울 때 손이 안 닿잖아. 키엔스는 거기를 긁어주는 거예요. 대신 비싸요. 근데 너무 가려워. 가려운데 못 참겠어. 긁어주는 대신에 비싼데 어떻게 할까요? 다른 회사는 아예 그걸 못 긁거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현장직 아저씨들이 돈 줄 아니에요. 회사 돈이에요. 이게 큽니다. 이게 상당히 큽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키엔스가 동종업계, 제가 경쟁사였는데 동종업계에서 정말 키엔스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엔스는요, 여러분, 이 일본에서 정말 이게 불가능을 가능하는 건데, 키엔스는 이런 공장의 납품업계에 흔히 말하는 한국으로 치면 쿠팡, 로켓 배송이지 아마존입니다. 왜? 당일 출하. 어떤 제품이든 그날 저녁까지 전화, 영업사원에 전화 한번 오면은 그날 출하를 시킵니다. 다음 날에 전국의 어떤 공장에도 물건 들어갑니다. 키엔스한테 물건을 맡기면은 어떤 부품이든 다음 날에 공장에 도착합니다. 물건이 고장나면 다음 날에 무조건 도착합니다. 이게 키엔스가 하는 일입니다. 대. 어떤 회사든지 이건 못합니다. 칼배송. 그러니까 공장 센서 업계에 그 로켓 배송이야. 그거 다른 회사도 하고 싶어도 불가능이니까 불가능잖아요. 못해요. 이거는 지금 그건 못합니다. 어. 이건 토요타는 못하,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가능해? 이거는 모든 사원이 영업사원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개발 있잖아요. 개발. 그 다음에 부품 관리,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출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일체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뭐라 해야 되지? 하나같이 움직여요. 하나같이. 키엔스는 하나처럼 움직여요. 제가 독일 회사였기 때문에 저희는 납품하는데 3일이 걸렸거든요. 중국에서 가져온다고, 중국 공장에서. 그러면 안 돼요. 3일간 니들 제품에 만에 하나 하자가 있어가지고 공장 라인이 멈춰요. 3일 동안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근데 키엔스는 만에 하나 고장이 나더라도 다음날 아침이면은 다시 재가동이 돼요. 여러분이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라인이 멈추면은 저 부품이 마시가 라인이 멈췄는데 야 임마 그럼 네가 뭐 미리 그 부품 보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말 듣잖아요. 키엔스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멈추게 하면 되니까. 우리 걸 쓰면은 자기네 걸 쓰면은 우차등동 굴리게 되겠습니다. 우차등동 여러분들의 라인, 여러분들의 설비 바로바로 로켓 배송. 그걸 누가 들고 가요? 영업사원이 들고 갑니다. 으아. 핸드캐리. 물론 이제 그런 이슈 있을 때 핸드캐리입니다. 그리고 자, 많은 공장 사람들 중에 키엔스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전화가 무지하게 걸려와요. 맨날 만나야 돼요, 키엔스. 그 사람들은 이미 고객과 일심동체예요. 계속 문제를 맞추려고 하거든. 지금 라인 어떻습니까?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고객 회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고객 회사의 라인, 고객 회사의 경쟁사의 라인, 고객 회사의 해외 라인. 이게 문과가 이걸 해야 된다 생각해요. 문과가. 영업사원의 반 이상은 문과거든요, 키엔스도. 이게 좀 약간 이제 모르신 분들 간단히 공장 라인에 설명해드리면은, 공장 라인은 이게 이제 라인 빌더라는 전문적으로 라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 라인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삼성이 만드나요? 아니에요. 라인 만드는 회사 가서 라인을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찍는 기계 회사에서 기계를 넣고 라인을 깔고 그 다음에 기업이 들어가 생산을 들어갑니다. 이건 자동차, 반도체 모두 각가지 다 똑같습니다. 라인 빌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키엔스는 라인 빌더에게도 영업을 하겠죠. 왜? 이번에 어느 자동차 회사가 어디 공장을 새로 세운다는 정보가 들어와. 그러면 그 라인을 어느 회사가 짓네요. 그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자동차 회사에 직접 영업 갈 필요 없이 라인 만드는 사람한테 영업 가서 라인 깔 때 저희 회사 센서, 저희 회사 부품 미리 넣어주세요. 그러면 라인에 이미 깔릴 때 키엔스가 들어가 있겠지. 그럼 계속 키엔스를 쓰겠지. 그죠? 그리고 그 자동차 회사도 미리 언지를 해두죠. 이번에도 저희 제품 들어가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양쪽에 다 영업을 쳐야 되겠죠. 라인 빌더. 그 다음에 공작기계. 여러분이 일본에서 파낙이라 이런 회사 알죠? 그런 공작기계. 파낙, 뭐 야마자키 마사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작기계, 기계 설비 회사. 기계 설비 회사에 미리 이 센서가 붙어 있다면은 납품할 때 자동으로 세트로 들어가겠네? 그렇게 영업을 합니다. 이 센서가, 이 키엔스 제품이 없으면은 안 돌아가게. 이 센서에 최적화가 되게 미리 영업을 해줍니다. 키엔스는요, 고객이 이런 물건이 필요하다는 말이 안 나오게 하는 회사입니다. 미리 고객이 필요한 솔루션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필요한 게 있어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하는 게 키엔스의 영업 전략입니다. 물론 비밀 엄수도 다 하죠, 다른 데서.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전자, 뭐 배터리 제조, 뭐 일반 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이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거 있잖아. 이거를 분 단위로 일지를 적어가는 영업사원들이 고객의 니즈랑 이거를 전사에게 다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돼요. 고객보다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7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시간이 남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말했죠, 여러분. 최소의 인력과 자본이라 했잖아요. 최소의 인력과 자본. 키엔스는 판촉을 하나 하지 않습니다. 키엔스 물건 팔 때 여러분 대리점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를 들어 전문 상사를 통해 내냐? 아닙니다. 키엔스는 직판입니다. 한 번 중간 경유에 가면 자기 회사 이익이 떨어지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해?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데 얘들이 다 팔아야지. 직판이기 때문에 더 빠릅니다. 본사 기술, 본사 유지 보수, 그 다음에 뭐 재고 관리 다 바로 정보가 나갑니다. 이게 키엔스가 아직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른 경쟁사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키엔스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그렇게 영업사원 보내자. 그러면 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한마디 하지. 키엔스처럼 돈을 주고 그런 말을 하던가. 안 그래? 키엔스는 그런 말 하면서 연봉이 억이 넘어요. 아, 맞아. 맞잖아. 경쟁사들 사원들한테 니들은 왜 키엔스처럼 영업을 못해? 저 친구들은 말이야 저렇게 간단 말이야. 이겨야지. 돈부터 줘야지 일단. 그거 맞는 그래? 말이네. 월급은 키엔스의 반 정도 주는데 일은 똑같이 하려면 여러분들이 경쟁사 직원이라면 일할 만나요? 맞잖아. 여러분 경쟁사 직원이야. 근데 키엔스 직원들이 열심히 해. 나도 알아. 그런데 돈은 반밖에 안 줘, 키엔스. 근데 사장님이 회사 가니까 니들은 왜 키엔스처럼 물건을 못 팔아? 우리 회사는 키엔스보다 물건도 싼데 왜 니들은 그것도 못 팔아 임마? 팔아와? 돈 좀 주고 얘기하던가. 응? 한 90% 정도 맞춰주고 하면은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동정업계에서는 키엔스 사원을 두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측은한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경쟁업체였잖아, 키엔스랑. 키엔스 직원들은 공장 가면 항상 있었어요. 제가 당시 담당하던 회사가 갈 때마다 있습니다. 혼다, 그 다음에 닛산, 스즈키, 그 다음에 이제 혼다의 스즈카 공장이라고 이제 제가 각 공장마다 담당을 했었는데 갈 때마다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좀 불편하네요. 물론 이제 나는 좀 넓게 했거든요, 영업을. 그런데 그렇죠. 나는 영업 한번 하고 나면은 편의점에 가서 커피 우유 사가지고 난 이제 니꼬 오늘 회사 하나 돌았으니까 이거 가서 보고서 하나 딱 쓰고 니꼬 하나 쭉 하고 나중에 저 신칸센 타고 이제 동경 가면 되겠네 이러고 나는 니꼬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바람같이 날아갑니다. 바로 다음 고객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춤이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회사가 그렇게 동종업계 기술 지원 정책을 다 바꿔버린. 빡시구만. 심해시발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절대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부럽지가 않은데 경쟁사가 키엔스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 이간질을 해요. 나의 영업 스타일. 나는 키엔스를 알거든. 그럼 자신 있게 얘기해요. 비싸잖아요. 비싸지. 그리고 여러분 키엔스 영업사원들이 막 돈 많이 받는다 거만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의뢰 입장에서 다가갑니다. 공장에 있는 아저씨들한테도 깍듯하게 인사하고 싹싹하게 이야기하고 정말 영업사원의 표본입니다. 정말 어지간한 영업사원들보다 키엔스 친구들이 있잖아. 정말 착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키엔스, 이 영업사원, 제가 이제 영업사원만 얘기했는데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영업사원이 이렇게 열심히 키엔스 고객사의 니즈를 받아가지고 트러블 슈팅이 나면은 바로 그 트러블 슈팅을 다음날이라도 바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영업사원이 세세한 기술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뒤에 누구? 그렇죠. 내부에서 내근하는 기술직 사원들은 영업사원들의 전화가 바로 떨어지잖아요. 바로 다음날까지 그걸 모든 솔루션을 다음날까지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키엔스 기술직이에요. 내근직 기술직 쉬워 보여요? 안 쉬워요.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뭔가 지금 배불러 지금. 키엔스라는 회사 기술직 영업직을 간다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키엔스를 보고 놀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메이커 제조업 일하시는 분들은 전시회 자주 가시죠. 뭐 박람회, 포럼, 부품 박람회 이런 거. 그런 박람회를 가게 되면은 각 회사마다 최신 그게 나옵니다. 전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센서 업계, IoT 업계, 스마트 뭐 이런 할 때 키엔스 부스 가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일 커요. 그리고 거기서 하시면 정말 이쁜 누님들이 제품 설명을 합니다. 그분 사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알바생을 써요. 알바생을 써가지고 저희 오세요 찌라시 나눠주거나 경품 나눠주거나 사원 설명은 그 남자 사원들이라서 합니다. 키엔스는요 그렇게 이쁘고 스타일 좋은 누님들이 다 제품 설명을 나레이션, TV 아나운서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때리거든. 이게 키엔스의 영업 방식이죠. 와. 거기서부터 다른 회사랑 차별이 나. 왜냐면은 키엔스 그 발표 제품 설명할 때 들으면 공부가 되거든. 나도 그거 듣고 와요. 오. 그 다음에 막 이제 뭐 다음 제품 뭐가 나온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와, 사람들과 이게 와, 저런 게 벌써 나와? 저걸 벌써 나와 얘들은?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예, 맞아요. 키엔스는 동종업계 신제품 출시 스피드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키엔스는 팸리스, 공장을 가지지 않는 기업이라 했잖아. 키엔스는 그래서 제품마다 같은 동종 번호라도 메이드인 이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왜? 바뀌거든. 사람들 몰라요. 이게 정보가. 나는 보면서 신기하네. 왜냐면은 난 독일 사니까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나 메이드 인 젊은이 둘 중 하나였거든. 그런데 뭐지? 이래서 이제 키엔스 제품을 갖고 와 보더라도 얘기를 합니다. 저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 제품보다 뭐가 좋죠? 내가 선배사님 질문해요. 뭐가 좋아요? 그럼 선배가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거보다 안 좋아. 근데 이게 왜요? 우리 거보다 안 좋아. 응, 근데 이게 훨씬 먼저 나왔어. 그리고 고객사에게 딱 필요한 기능 만들었어. 우리 건 오버스펙이야. 이런 말좀 있고. 키엔스는 아까 보면서 연간 휴일이 126일이라 했잖아요. 예. 토요일 회사 안 나온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좀 있고, 물론 회사는 나오면 안 됩니다. 예. 물론. 왜냐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지 되죠. 말라 했어요. 나오지 말라. 그런데 정말 우연스럽게 키엔스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공부회를 개최를 합니다. 토요일에요. 본사에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방송에 있는 키엔스 주주도 있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를 한 기업이 회사 사원이 이 정도로 일을 하고 있어. 이거는 뭐 너무 기쁘죠. 아까 우리 방송 주주 있었잖아. 막 너무 기쁠 거 아니야? 아이 정말 일해라. 일해서 더 회사에 이윤을 올리고 주가를 올리도록 하여라. 주주 입장에서는 이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키엔스에 투자라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요 더 투자를 합니다. 맞아. 너무 멋지잖아. 미래가 반짝반짝. 너무 두근거려. 뭐지? 이 정도로 사원들 간다고? 이 회사는 더 발전할 거야. 이 회사는 더 주가가 올라갈 거야. 영업이익이 60. 이 회사는 毎度あ 어메이징. り 나보다. 최고지요. 네, 바이바이. 최고지요. 어메이징 하잖아요. 미타리 어, 많이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하잖아. 이런 회사가 어딨어?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메이징 하잖아. 야, 이거는 이런 회사가 더 발전해서 더 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더 이 회사가 전도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뭐요? 공장이 자동화가 되려면은, 이거 아실 겁니다. 센서를 도배를 쳐야 돼요. 생각을 해봐.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가 있어. AI가. 걔들은 판단을 해. 근데 걔들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로봇 팔이 움직여야 되고 로봇 팔이 움직이려면 지정을 해줘야지. 센서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공장 자동화가 돼서 사람들이 공장에서 점점 파이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센서는 점 늘어나요. 아, 이걸 하는 게 키엔스입니다. 사회가 더 발전돼가지고 AI 뭐 발달, 자동화, IoT 이러면은 뭐 누가 더 각광을 받아? 키엔스라는 이런 회사들이 더욱더 힘을 받아요. 사람을 빼고 저희 부품을 넣으세요. 주주도 바로 그거야. 앞으로의 사회, 사물 인터넷, 뭐 공장 자동화 가자. 이게 바로 키엔스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했어요. 한국에 여러분들이 키엔스라고 검색을 쳐보면은 경영 컨설턴트, 많은 금융 전문가, 정책 전문가, 대한민국의 기업이 본받아야 할 기업 키엔스라거든. 아까도 말했지만 영업이익 60%에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없고 연봉 높고 겉만 보면 숫자만 보면 기가 막혀요. 주가도 우상향 기가 막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종이로 보는 글로 숫자로 회사를 판단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만한 회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도 노동자잖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키엔스라는 회사는 이런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져? 응용하면 노동자분들이 주고 내가 보기엔 이게 한국식으로 들어온다면은 연봉은 반으로 깎일 거고 일은 그대로 들어올 거야. 한국식으로 들어온다면은 일은 똑같이 해라. 일본 본사랑. 그런데 연봉은 반이야. 일본이 1억이면 우리는 그 반값으로 2배. 가자. 이거거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처음 얘기했던 누누 얘기하지만 영업이익 60%, 시가총액 우리나라 돈 82조인 이 거대한 회사가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아직까지도 더 성장할 수 있다, 전도가 유망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 이유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렇죠, 갈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안 써놨더라고, 한국에.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해본 겁니다. 키엔스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만 써놨어. 아, 한국말로 검색해보면 좋은 말을 밖에 너무 없어? 좋은 말만 써놨어. 롤 모델, 미래 지향, 앞으로 뜰 회사, 너무 좋은 말로 써놨는데 배경이나 그 내부를 알아야 되네. 그렇죠. 내부를 보면 뭐 갈리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갈리는데 좋은 회사는 맞아요. 어떤 의미로는 그렇죠. 좋은 회사는 맞고 사람마다 매칭된 거랑 매칭이 되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예.